Race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의 미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일반고 최상위권 친구들과 특목고 자사고 상위권 학생들이 꼭 합격하고 싶은 대학 고려대학교입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오랜 시간의 분석이 필요했는데요. 이번 2024학년도에 고려대에 합격할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 오늘은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의 설명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비해 2024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은 871명에서 666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인원들은 학업 우수와 계열적 합평에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의 면접과 서류, 수능 최저가 중요한 학업 우수, 계열적 합으로 인원을 많이 선발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고 친구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긴 할 것입니다. 정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과 우수자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한 학업 우수자 같은 경우는 1단계 6배수에서 5배수로 감소를 하였고요. 진로 선택 계산 방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학교 추천, 학업 우수, 계열적 합 이렇게 3개를 선택할 수가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에서 하나, 그리고 계열적 합에서 하나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 고려대학교에서 학추랑 학업우수랑 같이 쓰는 친구들은 생기부도 좋고 성적도 좋고 최저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인데 계열은 한 장 더 써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학추를 쓸 것이고 못 받은 친구들은 학업우수를 쓸 거라면 학업우수의 허수 경쟁률이 조금 사라질 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변하게 되어 수능 최저를 얼마나 맞출지에 따라서 합격 라인이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반고에서 학추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학교 추천, 그렇지 못하는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학업 우수, 둘 다 안 된다면 계열적 합, 수능 최저도 못 맞추고 학교 추천도 못 받고 생기부도 그저 그렇다면 고려대에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작년에 인문 3합 6에서 자연 3합 7에서 올해 수능 최저는 3합 7로 인문 자연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인문의 경우만 한 등급 내려갔습니다.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로 작년과 동일하고요. 이에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소폭 상승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선 서류 20%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른 전형들과 다르게 학교 추천의 경우는 교과 이수 충실도 70%와 공동체 역량 30%로 서류 20%를 평가하게 됩니다. 교과 이수 충실도란 지원 계열에 필요한 교과 이수 정도라고 합니다. 선택 과목은 적절하게 했는지 그리고 점수는 어떤지를 묻고 있습니다. 학업 충실도란 교과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세특과 창체 활동에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고교 교육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고려대학교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은 공부를 잘해왔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과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본인이 어떤 지식을 확장했는지 세특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공에 관련된 활동도 좋고 전공에 관련하지 않지만 호기심을 해결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학교 추천에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 교과 학습을 위해 어떤 추가적인 과목을 선택했고 세특은 얼마나 좋은가를 묻고 있습니다. 30%인 공동체 역량은 상위권, 하위권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며 나눔과 배려도 없고 리더십이 없는 예비 고려대생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교과평가 80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요. 대입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본인의 성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을 하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점수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작년의 나의 점수와 올해의 나의 점수와 그리고 작년의 50% 컷과 70% 컷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점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은 고려대학교 성적 예시를 이해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원수가 적은 소인수 과목에서 수강자 수에 따른 조정 등급을 적용한다라는 것.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 중 A가 아닌 것은 변환 석차 등급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고대 정도 나오는 학생이 B가 있을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점수 산출 예시를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충원율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870명에서 9,852명이 지원하였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은 62.4%였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경쟁률은 7대1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인문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에 인문 실질 경쟁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췄을까요? 입학처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가장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춘 대학은 자유전공학부와 국제대학이었습니다. 가장 적게 수능 최저를 맞춘 대학은 보건과학대학과 사범대였습니다. 작년에 삼합 6에서 올해 삼합 7로 수능 최저가 소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전체 평균 60%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경쟁률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사범대학과 간호대학에서 최저를 맞추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주로 있었고요. 의대는 워낙 높은 수능 최저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연계열은 전년도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계와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보편적으로 10명 중에 3명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학생에게 줄 때 9월 모의고사 등급과 6월 모의고사 등급 그리고 역대 수능 최저를 확인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맨 아래 보이는 끝자락은 1등의 점수겠고요. 여기 맨 끝자락은 100% 컷의 꼴등 점수이겠습니다. 네모칸 하단은 25% 컷, 네모칸 상단은 75% 컷입니다. 50% 컷은 이렇게 중간이 일자선이고요. 다이아몬드는 평균 점수를 나타냅니다. 보시게 되면 전경대학은 경제, 통계, 행정, 정치, 외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경대학의 경우는 1등은 1등급 극초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꼴등은 2.23등급입니다. 근데 50% 컷이 다이아몬드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친구들이 상위권에 몰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보다 위에 있는 합격자는 일반고 중에서도 상위 일반고이거나 특목고 친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경대학의 경우에는 1.25등급에서 한 1.47등급에서 보편적인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4.7등급부터 2.23등급 사이에는 조금 더 상위 일반고거나 특목고 학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어떤 등급대가 많이 몰려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입결 어떻게 볼까요? 경영대 1.44, 문과대 1.69, 생명과대 1.72, 전경대 1.47 등등. 저는 이것보다 표준 편차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습니다. 심리학이 0.24, 전경대가 0.24, 즉 최초 합과 마지막 합격자의 격차가 다소 커진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국제대 및 생명과대 같은 경우는 편차가 0.14로 적었습니다. 그 말은 생활기록부의 수준 중 앞서 말씀드린 세특에 대한 차별성이 전경대, 심리학의 경우는 크게 발생하지만 국제대, 생명과대는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인문계열의 경우는 1.4등급에서 1.7등급 정도에서 합격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2등급 가까이까지 합격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2등급대가 합격하는 모습으로 보아 내신 2.0등급이 전교 2등이나 3등 정도를 받는 매우 치열한 일반고 혹은 특목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일반고라고 한다면 큰 네모 안에서 등급을 가져가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생명과학대 1.45. 여기도 편차를 보면 의과대 0.05입니다. 즉 좋은 생기부의 매우 오밀조밀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범대의 경우는 편차가 매우 큽니다. 경쟁률의 문제도 있겠지만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생활기록부의 편차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도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특정 학과들이 2등급 가까이에 합격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추천의 경우는 일반고가 압도적인 비율로 많았고요. 충원율 총 합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학교 추천은 일반고 친구들끼리만 싸울 예정이니 생활기록부의 한 줄, 두 줄, 등급의 0.1등급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8월 7일이니까요. 생활기록부 마감까지 한 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는 못 보내도 고대는 보낸다 라는 마인드를 가진 학교들이라면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 마감을 독려해야 할 것이며 내가 고대는 꼭 가야겠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생활기록부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5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재시문 면접이 30이 있습니다. 또한 재시문 면접이 끝난 후 학생이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두 문제 정도로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시문 면접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학업우 수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씩 풀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후에 빅토리에서 재시문 면접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시문 면접보다 중요한 것은 학업우 수형의 수능 최저 완화입니다. 올해 정부의 킬러 문항 삭제에 따른 수능 난이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영어가 쉽게 출제된다면 수능 최저 충족률을 더 올라갈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탐구 2과목에서 탐구 1과목으로 인문 자연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문은 4합7에서 4합8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문에서 특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수능 최저 충족률 그리고 합격자의 편차가 좁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2023학년도 학업우수의 경우는 17.09대 1로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고요. 작년 기준 6배수가 1차를 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대보다 수능을 잘 봐서 면접을 응시하지 않은 인원이 33.5%, 그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54.8%였습니다. 즉 17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 경쟁률은 2.18대 1밖에 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고려대 학업우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생기부를 정말 잘 만들었고 수능 최저도 맞출 수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대학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문대학의 경우는 면접 응시율이 60%인데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45.3%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60%대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과대학이 수능 최저 충족률을 가장 맞추지 못하며 10명 중 3명만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경대, 심리학대는 어느 정도의 준수한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을 가지고 있고요. 자연계를 보면 의과대가 면접 응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정보과대가 응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간호대학과 스마트보안학부의 경우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보았을 때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작년보다 조금 높아져서 한 60%대 후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인문계열의 경우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표를 함께 보면 정보대학에서 면접 응시 비율이 낮다는 것은 고려대학교보다 높은 수능의 수능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70%나 된다는 것은 다른 대학에 비해 지원자들이 수능을 잘 본다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충원율을 살펴보면 161%나 충원율이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정보대학의 지원자들이 작년에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많았고 고대와 동시에 합격한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등으로 정보대학 학생들이 빠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자들의 성향도 파악하며 지원해 보신다면 내가 1단계만 합격한다면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 가늠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인문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내신 몇 등급 이런 것보다는 충원율과 경쟁 상대가 누군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인문 계열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업우수의 고교별 지원 합격 비율입니다. 일반고가 70%나 됩니다. 그 외 자사 특목이 비율이 30%지만 합격자의 비율은 일반고 60%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 추천은 학업우 수형에 비해 등급도 낮고 편차도 큽니다. 그 이유는 일반고들끼리 주로 싸웠던 학교 추천과 달리 학업우 수형은 특목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편차를 보실 때는 일반고의 비율이 얼마나 많고 특목고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편차가 심한 대학이 문과대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외고의 비율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이는 그래프들을 잘 한번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경영대학교 한번 해석해 볼까요? 50% 컷은 한 2등급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고가 많다는 뜻이겠죠. 일반고 기준 1.4등급부터 2등급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국제대학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이아몬드 모양보다 선이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50% 선이겠죠. 그 말은 국제대학은 일반고의 비율보다 특목고의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경쟁자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쟁자들의 범위를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해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수능 최저 충족률과 경쟁률 그리고 추합권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컷, 마지막 컷, 그리고 평균 어느 정도인지를 중간선을 보면서 몇 등급대 합격자들이 분포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래프들을 잘 해석해 보면서 내가 가야 할 전형과 대학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계열적합형입니다.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수능 전 면접입니다. 즉, 학업우수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어서 수능을 잘 볼 수도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계열적합은 수능 전 면접이므로 애초에 수능과 상관없이 고려대의 학교여야만 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류 100%로 5배수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 면접 무려 50%나 반영합니다. 작년에 40%였는데 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시문 면접도 소홀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학업우수와 계열적합형 둘 다 학종인데 수능 최저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학업우수의 경우는 학업 역량 50%나 보고요. 대신에 자기 개발 역량 30%를 봅니다. 계열적합은 학업 역량 40%, 자기 개발 역량 40%를 확인합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적은 오르고 있는지, 학업을 의지한 노력은 보이는지, 책은 읽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기 개발 역량은 계열에 대한 탐색과 노력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탐구력은 깊은지를 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는 전공적합성이 자기개발 역량이라고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내가 만약 성적은 괜찮은데 탐구력은 조금 딸려 라고 한다면 학업우수가 조금 더 좋겠고요. 성적은 썩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 하지만 탐구는 우리 학교 내가 최강이야. 이렇게 한다면 저는 계열적합을 추천드립니다. 계열적합은 수능과 상관없기 때문에 1차에 합격하면 98% 이상이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실제 경쟁률은 4.99대 1로 작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업 역량을 학업 우수형보다 10% 적게 보는 것 때문에 전체 평균이 내려가는 걸까요? 전체 평균 2.38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영대의 경우는 일반고의 비율이 더 적다고 보여집니다. 1.5등급에서 2등급은 일반고 학생들일 것이고요. 2등급부터는 특목, 자사, 영재, 과고 등일 것입니다. 특히나 보건과학대학교회 같은 경우는 3등급 대학생들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열적합으로 일반고 3등급이 합격하기란 정말 쉽지 않겠죠. 자연계열의 경우도 전체 평균 2.89로 높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준 높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보안학부의 경우는 4등급대에서 주로 합격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고 아닐 확률 매우 높습니다. 표를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나의 경쟁자들을 미리 생각해 보시고 나의 생활기록부를 이성적 판단으로 올바른 수식카드를 쓰시길 바랍니다. 계열적합형 합격 비율 분포도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다소 충격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고교 유형부의 총 합격 비율은 과고 영재고가 81%입니다. 일반고가 이만큼이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7%밖에 안 된다라는 거, 자사고가 22% 했다고 하더라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 이 표를 보면 느낀 점이 있다면 일반고에서 생기부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를 느꼈고요. 일반고가 과고, 영재고 같은 학교 수준과 탐구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이 비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전형이 어울릴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학교 추천 경우는 일반고에서 추천받고 수능 최저되고 전공성이 엄청 깊진 않아도 각 과목에서의 탐구와 선택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한 1등급 대 중반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학업 우수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지 못했어요. 간발의 차이로. 하지만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고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활동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한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 중후반대 친구들이 많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열적합 같은 경우는 일반고 친구들보다는 과고, 영재고 친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 친구들은 학업 우수나 학교 추천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 탐구가 깊다라고 한다면 계열적합도 괜찮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는 어떤 학생이 합격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지금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예정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